네, 현철과 함께 디지털 디자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컨셉 과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준의 랜덤 회전 도형이죠. 정사면체를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준 어떤 생각 갖고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뭐 입체도형수 입체도형 만든다 그랬는데 조금 요 내용은 좀 빠졌고요. 궁금해요. 입체도형수 입체도형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그런 컨셉을 좀 보여주면 좋았을 것 같고, 그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랜덤한 요소를 통해 회전시키기 이렇게 했는데 XY 평면의 삼각형을 만든다. 하나씩 볼게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생성한다. 그리고 사면체를 생성한다. 네, 여기까지는 사실은 사면체를 하나 생성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오리엔트로 배열을 한다. 네, 그래서 사면체를 생성해서 배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 민준의 그 특징이죠. 민준 컨셉의 특징이죠.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키는데 이 축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민준이가 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민준은 또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제가 메일을 먼저 받고 좀 수정해서 보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 속 도형 속 도형, 랜덤한 도형이 확장해 나가는 알고리즘, 네,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일단 컨셉 보고 올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민준이 올려준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되어 있죠. 0, 1, 2, 3, 4 막 표현해서 해주는데 요거 잠깐 끄고 보면 도형을 되게 랜덤하게 잘 회전시킨 것 같은데 잘 보면 어때요? 네, 아까 그 0, 1, 2, 3, 4에 맞게 도형들의 회전이 다 똑같아요. 네, 요 부분을 같이 한번 쭉 검토를 어떻게 변화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네, 그래스하프 요거 켜시면 제가 선택한 거마다 볼 수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요거 밑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폴리곤을 여기다가 그렸어요. 이렇게 폴리곤을 그리고 폴리곤을 서피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쫙 이제 뿌립니다. 오리엔트를 통해서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죠. 사면체를 만들어서 뿌리지 않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점들을 만들어서 뿌렸어요. 똑같은 스퀘어를 쓰고 그 다음에 유니트 Z를 이제 점을 들어 올린 것만큼 해서 익스트루드 포인트를 했는데 여기서 다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할 게 아니라 한번 익스트루드를 시킨 다음에 전체를 배치해도 되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수정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법은 상관없죠. 다만 연산을 한 번 하느냐 여러 번 하느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약간 힌트가 있는데 12개의 브랜치라고 하면 여기는 12개의 줄이죠. 이 줄로 13개씩 이렇게 쫙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 포인트 리스트 켰을 때 여기 0부터 12번까지 쫙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뿌려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뿌려져서 그 트리만큼을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로테이트를 하죠. 자, 로테이트를 했는데 이 지오메트리 볼게요. 이 지오메트리는 지금 보니까 12개의 트리에서 오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움직이는 점도 저 기준점도 12개의 트리에서 13개의 점씩이요. 156개라고 나오죠. 156개씩 나와요. 그 점 어디 있었냐면 여기서 가지고 왔어요. 어떤 점들이냐면 이 바닥에 있는 점들이네요. 그렇죠? 이 바닥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센터를 이걸로 잡고 그 다음에 엑시스를 좀 특이하게 했는데 지금 전체는 12개의 트리에 13개씩 있죠. 그런데 XY 플레인과 YG 플레인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 놈은 두 개를 넣었기 때문에 처음 놈은 XY 플레인을 기준으로 돌 거고 두 번째 놈부터는 YG 플레인을 기준으로 돌겠죠. 그래서 돌아간 애들을 보면 얘는 절대 돌지 않았어요. 그쵸? 이 축이 딱 고정이 됐고 이 두 번째 놈들부터는 YG 플레인을 중심으로 돌았기 때문에 뭔가 확 도는 느낌이 들어요. 네. 도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이 앵글이 몇 개가 됐는지 보니까 12개의 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120도, 13도 이렇게 돌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요 랜덤하게 12개를 만들었어요. 일단 돌려놓은 결과를 한번 보시죠. 돌려놓은 결과를 한번 보시면 요 시드를 우리가 이제 바꾸면 돌겠죠. 저기 도는데 지금 요 첫 번째 놈은 요 축에 고정돼 있죠. 보시면 이 축에 고정된 채로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놈들은 요 점들이 다 고정이 돼 있어요. 왜? YG 플레인을 기준으로 도니까. 네.
그래서 저기를 기준으로 도는, 네, 사실 랜덤하다고 생각했지만 축이 랜덤하지 않았던 거죠. 각도는 랜덤해졌는데, 그 다음에 각 트리마다 다 똑같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맵 넘버 잘 썼고요. 0도부터 360도까지 여기 오는 0부터 1까지 오는 값을 잘 써서 굳이 인티저로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숫자로 바꿔주면, 네, 뭐 273.4587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튼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들어오는 요 선들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단선 2개, 즉 점 객수가 2개인 거고, 여기는 12개가 왔고, 여기는 12개의 브랜치에 13개가 왔으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두 놈 보시면, 예, 동일하게 돌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 예,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브랜치가 마지막에 하나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2개의 브랜치에 카운트를 하면 당연히 하나죠. 그쵸? 여기 일단 하나로 만들어 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요게 아니라 제가 민준이 걸 좀 수정했던, 네, 수정해서 보내줬었는데, 네, 잘 공부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앞부분을 좀 바꿨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씩 나눠서 볼게요. 네. 이것도 쫙 보시면, 네, 폴리곤 만든 것까지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예, 요 서피스랑 여기를 그대로 하나 들어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먼저 했어요. 익스트루드 한 번에 딱 하고 도형을 하나 사면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드 깔았던 것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리엔트를 그대로 시켜서, 네, 전체적으로 쫙 배열을 했죠. 여기까지는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결과는 동일해요. 네, 결과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했냐면, 저는 이 축을 이거의 중심으로 잡았어요. 여기 이제 볼륨 딱 이걸 보시면 이 입체 도형의 센터를 잡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로테이트 3D를 보시면,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걸 썼는데,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그리드를 뿌려서 만들었지만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를 한 그룹으로 볼 수 있고 다 각각 돌릴 거니까.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156개를 하나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야 다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56개, 지금 보시면 156개의 도형, 그 다음에 156개의 각도, 그 다음에 156개의 그 중심점, 그 다음에 156개의 축, 이렇게 따로따로 나가요. 그래야 이 도형이 랜덤하게 다 돌 수 있는 거죠. 결과 한번 보고 가실까요? 네. 이거 돌릴까요? 이거 돌리면 랜덤하게 이렇게 돕니다. 축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축도 여기서 막 돌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도는 고정되어 있지만 축은 돌릴 수 있고, 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 부분인데, 하나는 여기 꼭지점이 아니라 중심점. 네. 중심점을 이거의 중심으로 잡았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삼면체의 중심, 우리 피라미드의 중심이죠. 피라미드 아니구나, 삼면체니까. 네. 삼면체의 중심을 잡고 그 중심에서 벡터를 각각을 잡았어요. 이 벡터를 우리가 벡터 디스플레이로 보시면 이런 거예요. 벡터 디스플레이 어딨나요? 어딨어요? 벡터 디스플레이. 여기 없구나. 네, 디스플레이가 좀 바뀌었죠. 네. 벡터 디스플레이로 보시면 이 포인트에서 이 벡터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랭스를 1로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유닛 벡터를 하나 넣어 주시면, 네, 길이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점에서 유닛 벡터를 좀 키울까? 네. 조금 벡터 랭스, 네, 벡터 랭스를 좀 키워서, 이건 길이를 잡는 거고, 네, sorry, I'm so sorry, 네, 벡터를, 네, 크기를 조금 키워서 이렇게 보시면, 네, 이런 거죠. 그래서 각 점에서, 예, 벡터가 다 달라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0과 1 사이로만 해서 항상 저쪽으로만 가게 만들어줬어. 네. 0과 1 사이일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요거를 값을 지금 보니까 제가 잘못 잡았어요. 이렇게 또 수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패널 창을 하나 만드시고, 패널 창에서 -1에서 이거 고정하는 거니까 굳이 뭐
컴포즈 여기 매스에 있는 컨스트럭트 도메인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레인지를 잡으면 그러면 다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XY G값을 딱 잡으면 이제 랜덤해졌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 마음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를 랜덤하게, Y를 랜덤하게, G를 랜덤하게 만들 수 있겠죠. 요거 세 개를 같이 랜덤하게 만드는 방법도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시드 세 개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중심점. 그 다음에 거기서의 벡터를 이렇게 제가 랜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거를 가지고 각도를, 여기서는 이제 각도를 랜덤하게 만들어서 0부터 300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어떻게 정말 랜덤하게 돌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각각의 축에 맞춰서. 그래서 요 세 그룹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요거는 살짝 지워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 이 156개의 값을 따로 만들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156개가 될지 몇 개가 될지 모르니까 그 개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 개수만큼 여기다가 넣어서 몇 개를 만들지 여기다 넣고 각각의 시드를 다르게 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드를 한 번에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앞에 랜덤을 넣어서. 그러면 또 하나의 슬라이드로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다? 지 맘대로 도는 애를 만들었다. 이렇게 조금 수정하면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는 이거를 별 신경 안 썼는데 디스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면 모든 방향을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벡터의 방향이 굉장히 랜덤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민준이랑 뭐 할 거냐면 앞에 도형도 막 변화를 줄 거고, 이것도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변화 주는 거 한번 고민해보고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다 도형이 제각각인데 이게 하나의 도형처럼 서로 영향을 줘서 전체 하나의 도형으로 만드는 거,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건 제 아이디어고 또 민준의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 있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성준의 구름입니다. 구름, 클라우드. 그래서 구름처럼 정말 보여요. 지금 면은 자체는 구름처럼 보이고, 저게 뭐야 싶었는데 구름이죠. 뭉게구름이라는 옛날 노래가 있는데 한번 한 소절 부르고 갈까요?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라떼는 그런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율동도 있는데,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 잘못했어요. 뭉게구름이 되도록 합시다. 가만히 이 땅에 이건 2절이구나. 저 하늘 끝까지 벗삼아, 뭐 이런 가사 같은데 가물가물하죠. anyway, 성준이가 하는 과정을 일단 글 먼저 보고 오실게요. 그래서 랜덤 오리엔트라는 요소를 가지고 무작위의 형태를 가진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풀 알아보던 중 팝3D를 이용해서 3D 물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단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범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3D 안에 랜덤하게 위치를 설정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팝3D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구를 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 팝3D 위에 구를 만들면 되는 거고, 색을 변경하는 거, 뭐 구름이니까. 그 다음에 이걸 합체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하나하나가 제가 볼 때는 너무 하나의 컴포넌트들로 쉽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름을 내가 어떻게 만들까를 조금 더 요소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부분이잖아요. 하나의 덩어리로 합체하는 거, 이걸로 이제 끝났는데 좀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D로 했는데 2D부터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요소들도 있잖아요.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준이 만든 거 다시 한번 뜯어볼게요. 보시면 요 메쉬 박스를 만들었어요. 박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1단계였죠. 정말 아주 충실하게 그룹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에다가 팝3D를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아주 성실해요. 정말 한눈에 싹 읽히죠. 시작과 끝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굴을 하나 만들어서 그 굴을 오리엔트를 이용해서 메쉬랑 포인트를 이용해서 메쉬를 쫙 뿌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흰색으로 바꿨어요. 화이트를 이용해서.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온을 했어요. 이제 제 컴퓨터에서 이걸 여는데 4.1초가 걸렸는데 이거를 바꿀 때마다 이 팝3D 이거를 바꿀 때마다 이 연산을 하겠죠. 한번 볼까요? 이거를 제가 한번 보세요. 슬라이드를 막 밀면은 멈출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69로 바꿨습니다. 우연히 나온 숫자예요. 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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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네, 이번에도 4.2초가 걸렸네요. 네, 4.2초가 걸렸고 다시 이제 디스플레이한테 좀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러면서 다시 4.1초로 줄었어. 디스플레이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나? 네. 그래서 이게 메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요거 잠깐 이런 건 꺼두셔도 좋고, 요것도 꺼둬도 좋고, 네, 요거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데, 요 느낌, 네, 이렇게 딱 보여주고 싶은데. 디스플레이에 메쉬 엣지를 보여줄 수 있죠. 네, 메쉬 엣지를 보여주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 요 선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들이 말이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0개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한 12개로 줄여볼까요? 네, 12개로 딱 줄이면 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네, 떨어져 있는데 이게 덜 구름 같아 보이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반지름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요. 반지름을 너무 하나로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름의 요 원들의 아크들이 다 동일한 거죠. 네, 그렇게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약간 한계가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아까처럼 100개, 뭐 1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5개 이렇게 해보면 연산 자체의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이 내부에서는 굉장히 더 많은 요소들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들로 만들 수 있는 걸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니면 이 과정을 응용해서 몇 개 도형들로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표면에다가 우리가 파퓰레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형상을 만들고 그러면 구름이 조금 더 다양한 그 스케일의 아크들이 생기면서 다양한 반지름 아크들이 생기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꼭 굳이 아크들로 그러니까 구면으로 돼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딱 하나하나로 끝났는데, 네, 요거는 지금 딱 보면 성주는 모든 게 하나의 컴포넌트로 끝났죠. 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룹핑을 좀 더 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로 변화를 주고 나가면 그룹이라는 컨셉으로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나중에는 그게 그룹이 아니라 저게 이제 메스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저게 다양한 크기의 박스들 또 다른 형태들 이런 것들이 오면 내가 메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다 유니온만 시켰는데 일부를 빼낼 수도 있잖아요. 빼내는 작업들을 하면 솔리드 보이드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성준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어서 성창의 작업입니다. 성창은 천을 만들었어요. 곡면을 멋지게 만들었죠. 네, 곡면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재밌겠다 싶어요. 네, 그리고 아이디어도 좋고, 네, 그런데 조금 간결하게 끝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요 천을 그러니까 면을 만드는 거죠. 그 면을 만드는 과정을 조금 더 같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올게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포인트 같은데 무작위성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의 형태를 만든다는 게 흥미가 생겼다. 이게 이제 또 디지털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알고리즘과 데이터. 결국 우리는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건데
데이터를 컨트롤해서 그게 형상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이제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적용돼서 어떤 형상의 결과물, 어떤 결과의 형상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이 아니라 데이터 컨트롤 디자인을 하면 훨씬 더 중요한, 네, 그런 디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엔트랑 팝 3D, 팝 2D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되게 아이디어 좋아요. XY 평면을 기준으로 범위를 만들고, XY 좌표를 만들고, 다시 Z축으로 무자의 거리만큼 이동해서 그 다음에 점을 흩뿌리기. 네, 여기까지의 내용인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네, 우리는 이거를 지금부터 팝 3D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파퓰레이트 3D가 요거 기능을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성창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각을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결국 팝 3D는 뭐냐면 X방향, Y방향, Z방향의 세 가지 값이 이렇게 찾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민준의 과정 그거를 봤듯이 민준의 그거를 봤듯이 팝 3D를 하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는 아까 민준의 그 벡터 3개를 팝 3D로 만들었으면 한 방에 끝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러네요. 그 생각도 좀 못했네요. 근데 팝 3D를 하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눈 거죠. 저는 아까 앞에서 세 단계로 나눴던 거고, XY 좌표로 뿌리고, 그 다음에 다시 3번 점을 위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면을 생성을 했는데, 그 과정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 네, 여기죠. XY 플레인을 만들고, 네, 여기 XY 플레인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고, 여기다가 XY 영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넓게, 굉장히 넓게 만들고, 네,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점들을 뿌렸어요. 50개. 그 다음에 같은 슬라이드를 써서, 네, 그 다음에 Z축의 범위를 0부터 53이라는 범위를 만들고, 다시 이걸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Z를 만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점들이 다 쌓이는 거예요. 그쵸? 네, 여기 점들이 다 쌓였는데, 이 포인트를 보고 싶은 건 아니고, 이 점들을 이 포인트만큼, 저 벡터만큼 옮기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이걸 오리엔트를 했고, 근데 점을 또 이쪽으로 오리엔트를 했는데 되게 특이한 방식이었어요. 네. 반대로 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오리엔트를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보통 이거는 점을 Z방향으로 옮기면 저 같은 경우면은 그냥 더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포인트 플러스 벡터.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들을, 이 위에 있는 점이 주체가 된 거거든요. 이 점을 이 평면에서부터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점을 위로 올리는 벡터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점을 이 위치로 옮긴다. 즉, 이 점들을 샥샥샥샥 보내는 거예요. 마치 밑장 빼기 하듯이, 우리 트럼프 카드 착착착착 날리듯이 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리엔트를 했는데, 소스랑 타겟을 반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어떻게 됐냐면, 아까 이쪽에 뿌려진 점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이렇게 뿌려지게 됐어요. 네. 요거는 소스랑 타겟을 바꾸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에 뿌려지겠죠. 이 점들이 그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건데, 실제로는 이 점이 여기 뿌려지는 거죠. 이거 바꿔도 상관없어요. 네, 이거랑 요거를 바꾸면 이 점들이 Z방향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예,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지겠죠. 비교해서 볼까요? 네, 이 지오메트리를 여기다가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이 지오메트리를 여기다 뿌리는 거. 네, 그래서 요거랑 결과물은 동일합니다. 네, 결국 덧셈이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그 아이디어를, 예, 특이하게, 예, 특이하다기보다는 저랑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설명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창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재밌는 방식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패치를 썼어요. 패치는 뭐냐면 이 점들을 가지고 그냥 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들을 가지고 딱 만들다 보니까, 이 패치는 지금 이 위에서 보면은,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이러는데, 여기서 선에서 보시면, 탑에서 보시면 좀 틀어지긴 하는군요. 네. 패치라는 기능은 사실 자기가 좀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잘 만들었죠. 네. 그래서 서피스를 딱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딜로니가 뭔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딜로니 이런 면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한 것 같고, 이제 이 점들을 뿌릴 것까지 잘했거든요.
이 점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네, 이 뒷부분.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팝 3D의 영역이고, 팝 3D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면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공부해보고, 지금은 얘가 만들었잖아요. 얘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이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피스 베이크에서 한번 볼게요. 베이크를 해서 딱 보시면, 네, 패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탑에서 보시면, 네, 이 선의 커브들을 좀 만들긴 했네요.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균일한 XY 평면에 맞춰서 이렇게 쫙 만들어졌는데, 약간은 변화가 생겼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물론 라이노의 기능을 쓰는 것도 좋죠. 네, 근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잘 만들 수 있을까도 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방법들,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면 만들기 결과 아주 예쁜데, 네, 그거를 가지고 좀 더 요 뒷부분을 발전시키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성창의 결과 그 면 천 만들기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어서 살펴볼 것은 은석의 미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 굉장히 재밌는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첫 시간에 다뤘던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기억자 패턴 만드는 그 방식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참 되게 놀라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난번 영상 보고 오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익숙한 그런 과정이에요. 거의 그대로 썼어요. 네. 그다음에 트라이앵글 그리드를 썼다는 게 좀 특이했고, 그래서 요거 이제 요 네 개를 만들어서 기억자를 만드는 그런 과정하고, 그리고 이제 오리엔트를 써서 여기다 쫙 뿌렸거든요. 네. 그래서 쫙 뿌린 다음에 다시 그거를 가지고 하나씩 빼는 과정 그대로 다 썼고요. 그래서 이제 랜덤하게 뿌려서 그걸 다 뺐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다시 유니온을 시켜가지고, 네, 커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재밌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표현을 했다라는 걸 제가 좀 재밌게 봤고요. 네. 그리고 약간 회색으로 돼 있어서 좀 어두울 텐데 이렇게 선택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컬러를 다 바꿔놨어요. 네. 회색을 좋아하나? 아니면 이 과정을 딱 보여주고 싶었나?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 예, 글 보고 올게요. 네. 미로가 이게 되게 참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은데, 저 기억자들을 저는 이제 띄엄띄엄 놨었는데, 그 기억자들을 붙여놓고 보면 기억 형태의 벽돌이 랜덤하게 배치되었을 때 미로가 생성된다. 이거를 생각했다고 하네요. 특이합니다. 네. 멋집니다. 특이하다는 게 약간 존경의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네. 그래서 수많은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많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 하면 진짜 미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약간 미로로 가기 위한 전 단계 같은 느낌이 좀 있고, 네, 앞으로 더 미로 같은, 네. 사랑의 미로여. 네, 의미 좀 틀렸네. 네. 아무튼 서로 다른 길이의 기억자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규칙적이지만 엇갈리는 배치가 있고, 그 다음에 겹침 없이 랜덤하게 이어지거나 떨어지는, 겹침이 없지만 붙어 있는,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있는 거는 일자로 규칙적으로 배치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내용들 보시면 기본 정사각형을 만든다. 그 다음에 사각형을 가지고 기억자 도형을 만든다. 요거 지난 시간에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생각했다는 게 참 재밌는, 그리고 굉장히 재활용을 잘했어요. 예. 그 다음에 삼각형 그리드를 이제 통해서 엇갈리게 배치하면서 요걸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곽에는 요 일자 도형을 배치한다. 그 다음에 여러 길의 형태를 만든다. 그 다음에 3차원으로 벽을 올린다. 이제 요 과정들을 쭉 만들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엇갈리게 배치는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뭐 이제 다른 이제 또 해석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미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로는 어떤 길이 하나로 딱 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페이크 로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갔더니 막혀 있는 길. 예. 그래서 우리가 미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지금처럼 분절하면서, 예, 그걸 연결시키는 과정을
잘 만들어 보면,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우리가 그 미로를, 되게 다양한 미로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순서대로 볼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미로의 전 단계까지 제가 볼 땐 간 것 같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 간격이 이제 좀 먼데, 요 먼 간격들에 대한, 그래서 이제 사실 줄이 생긴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절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면 되죠, 뭐. 그렇죠? XY 플레인 여기다가 만들었고, 그 플레인을 기준으로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사각형을 만들고, 지난번에 한 거니까 짧게 볼게요. 미러 시켜가지고 커브를 만들었어요. 4개의 커브를 지금 보시면 4개씩 하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그리드를 깔았어요. 이렇게 삼각형 그리드를 깔았고, 그거를 배치하면서 쫙 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이게 전체가 꽉 차면 사실 좋을 것 같은데, 꽉 채우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아마 연결이 되고 싶어서 좀 이렇게 밀었겠죠. 그리드를 했다가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나중엔 그걸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잘 보면 어때요? 요 오리엔트에 맞춰서 쫙 배치가 돼서 이미 비어있는 공간들이 생겼다는 거, 요거를 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줄에 맞춰서 배치가 쫙 됐는데, 그 배치된 것들을 가지고 지난번에 썼던 거, 해당 위치에서 지금 보면 모든 그 리스트에 4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 4개씩 있는 거에서 하나씩 빼는 거죠. 지금처럼 랜덤하게 빠졌고, 그 랜덤하게 빠지는 걸 이걸 바꾸면 이제 막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바뀐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니은자, 기역자들을 쫙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배치가 됐는데, 그 배치된 거에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빈 공간들이, 빈 영역들이 있었어. 이 방향의 줄들이 있었고, 여기서 다시 보고 오실까요? 이미 줄이 있었고, 그 줄 사이에 이 방향의 선들도 생겼죠. 네. 그래서 그 공간을 메꿔 놓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길들이 연결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미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로판 하나 놓고, 지금처럼 그 4개짜리 사각형들로 분절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더 쉬운 방법, 더 재밌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은석은 너무 머리가 좋아서, 거의 다 재활용을 해서, 요 3그룹은 거의 다 지난번 거죠. 그 다음에 요 부분 바꿔주고 해서 새로운 걸,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재활용의 마술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거 한번 잘 컨트롤 해보면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이 부분 정말 사랑의 미로여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옛날 노래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은석의 미로 살펴봤고요. 다음은 준호의 큐빅입니다. 1학년 때 여러분 큐빅 갖고 놀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요. 지금 보면 거기서 보이들 몇 개 빼냈을 때, 즉 27개가 아니라 27개에서 몇 개를 빼냈을 때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랜덤하게 만든 거고, 이거를 만약에 다 경우의 수를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 내가 랜덤한 거를 코드화해서 찾아오는 그런 방법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경우, 그 다음에 그 중에 겹치는 경우, 이런 것들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는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학년 때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쉬웠을까. 차라리 1학년 때 그래서퍼를 이걸로 시킬까,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호가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그래서 3D를 어떻게 해서 만들까 고민하던 중에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 봤다고 했고요. 간략화할 수 있는 방법, 약간 중복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크게 한 서너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룹 안에 그룹도 있고요. 자,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준호는 이런 거를 썼어요. 여기 있는 말풍선. 재밌는 말풍선 만들어졌는데, 그룹을 여러분이 만드신 다음에, 그룹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거 편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바꿔주시면 이 그룹이 뭐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은 그 스크리블이라고 해서, 어딨죠? 어디 갔나요? 여기 있나요?
예, 요걸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글을 써서 이렇게 쓰는데, 네, 요것도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 빨갛게 된 거는 일부러 표시한 게 아니고, 여기 어떤 특정 놈들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끄면, 네, 그거를 끄면, 네, 저렇게 딱 빠지는 겁니다. 그 위치에 지금 이제 면들이 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YG 플레인을 만들었어요. YG 플레인은 이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9개를 만들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거기다가 9개의 스퀘어를 뿌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옵셋을 시켰습니다. 네, 이 사이에 간격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걸 면으로 만들었고요. 네, 여기까지는 어떤 거예요? 예, 평면에다가 9개 이렇게 뿌린 거죠. 그리고 바닥에다가 놓고 그냥 오리엔트를 시켜도 사실 돼요. 네. 아무튼 나는 세운다 생각을 해서 9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바닥에다가 이거를 바닥에 쫙 뿌릴 거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쫙 뿌리는 걸 만들고 요 개수를 세서 여기 지금 그래프트를 시켰죠. 플래튼을 시켰죠. 플래튼을 시켜서 여기다가 96개의 데이터가 쫙 뿌려지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결과를 먼저 볼게요. 그거를 가지고 뭘 했냐면 쫙 랜덤하게 뿌려서 한 줄을 쫙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보시면 원래 면이 뭐였냐면 요거였죠. 그 면을 만들어서 지금 약간 이제 반복돼서 쓰이곤 했는데 처음에 요 시리즈를 만들었죠. 몇 개? 여기 117개짜리 점의 개수를 세서 그 개수에서 적당히 뺐어요. 근데 9개의 면에서 재밌는 방식을 썼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의 빼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시리즈는 0부터 이렇게 숫자를 116까지 117개의 숫자를 그대로 일련 번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뺐습니다. 그럼 117개까지 쫙 빼면 순서대로 빠지는 거예요. 이 9개가 0, 1, 2, 3, 4 이렇게 쫙쫙쫙 빠지는 건데 그 빠지는 걸 빠지는 요소들을 여기다 익스트루드를 시켰죠. 지금 여기 다 겹쳐 있어요. 겹쳐 있는데 보시면 9개씩이 아니라 8개씩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0이 빠지고 하나는 1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개씩 계속 여기 중복돼서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936개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시켰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쫙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이 뭐냐면 이걸 그룹화했어요. 8개씩을 그룹화했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럼 이제 뭐가 돼요? 117개의 8개, 즉 하나씩 빠져있는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그룹을 가지고 지터를 씁니다. 지터는 뭐냐면 이렇게 섞는 거예요. 셔플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지터의 강도를 이제 1로 컴플리트 셔플링 했는데 이걸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드를 하나 주고 이렇게 뿌려서 이 값만큼 옮기게 했어요. 지금 그래서 저 지터 한 값, 그 117개가 막 섞였죠. 네. 하나씩 규칙적으로 뺐지만, 예. 사실은 이제 8개가 빠지면, 8개가 있으면 9개가 빠질 수 있으니까 9개를 계속 반복해서 한 거긴 하죠. 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무브를 했는데 얼마만큼 움직였냐면 이 포인트만큼, 즉 요 점만큼씩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지터를 해서 움직였더니 결국에는 걔네들이 랜덤하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드를 바꿔주면 그게 싹싹싹싹 바뀌어요. 네. 이렇게 빠져서 그 모양들이 쫙 바뀌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드를 10개가 아니라 뭐 얼마든지 쫙 늘리면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줄을 만들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또 그만큼씩 밀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거의 동일하죠. 어디만 달라졌냐면 익스트루드 시킨 요 9개, 8개씩 뺀 거죠. 그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와서 그룹을 했는데 그 그룹 여기서 그룹 가잖아요. 거기에 하나씩만 더한 거예요. 뭐냐면 에디션을 한 거죠. 뭘 에디션이냐면 더하기를 한 건데 하나는 뭐냐면 원래 있는 놈을 여기 딱 보시면 원래 있던 지오메트리를 요만큼 옮기고 다시 요만큼 옮겼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제 요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 같으면은 어떤 방식을 고민할까 했다가 그 27개를 그냥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고 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뜯어볼게요. 뜯어서 한번 만드는 거 지금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네, 그냥 원본은 그대로 두고 저는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여기서 시키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고 근데 이거를 다 컬한 다음에 했잖아요. 컬한 다음 익스트루드를 시키면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여기서 시간이 지금 제일 많이 걸렸잖아요. 네, 물론 뭐 0.6초 만에 해결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나눠서 가지고 와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부터 컬 인덱스 하기 전에 요 지오메 서피스부터 가지고 올게요. 자, 서피스를 그럼 몇 개가 돼요? 9개가 되죠? 9개를 가지고 오고 익스트루드랑 요 벡터를 그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네. 가지고 오면 여기서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요거는 제가 원하는 만큼 요 개수만큼 요거를 옮겼죠. 아, 지금 또 함정이 여기 0.06과 0.02를 더하긴 했는데 네, 그 벡터만큼 네, 여기서 더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완전한 정육면체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건 나중에 수정하시죠. 왜냐하면 이만큼 가져갔는데 여기는 0.06만큼 줄어들었잖아요. 옵셋이.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 옮길 때는 이만큼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실제로 한쪽은 네, 한쪽은 2보다 작아지고 한쪽은 2보다 커지게 되는 이 방향은 X방향은 그렇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9개만 저는 디렉션을 이 방향으로 줘서 이렇게 줬어요. 네. 줄이려면 요거 0.06의 2배만큼 해서 이렇게 줄여줘야 될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9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번, 두 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쓸까요? 요거까지 3개 다 가지고 올게요. 네. 에디션 한 것까지 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즉, 여기 있는 9개를 그대로, 이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9개를 27개로 만들어 주는 거죠. 2번 반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유니트 x의 팩터를 하나, 2개로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3번 할 거니까 3번 복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3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숫자가 뭐가 되냐면 0, 잘못 만들었네. 여기가 아니고, 네, 개수를, 네, 012가 만들어지죠. 네. 012를 여기다 그냥 곱해버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요 벡터에다가. 네. 그러면 아까 곱하기 쓴 거 있잖아요. 여기. 예. 여기 팩터로 바로 썼군요. 저 벡터를 곱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네. 사이즈를 바꿔도 되고. 그러면 여기에 0, 1을 우리가 곱했기 때문에 저 벡터가 0, 2, 4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그 간격이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지오메트리를 그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9개를 3개씩 변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그래프트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그래프트를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나중에 플래튼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줄 단위로 한번 할게요.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트를 하고 이렇게 3개를 딱 해주면 여기 9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3개씩 가는 27개가 만들어졌죠. 네. 27개를 만들고 익스트루드도 사실 여기서 안 하고 처음에 했어도 돼요. 하나를 가지고 짝 뿌리는 작업도 해도 되는데 일단은 중간중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27개의 이 9칸에 3개씩 나눠져 있는 이 방향으로 0, 1, 2 이렇게 되는 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면 일단 박스 만들었으니까 박스로 가져가도 되고 비랩으로 가져가도 되고 이 지오메트리를 다시 플래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플래튼을 하면 이제 27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27개를 가지고 이걸 하는 거죠. 컬 인덱스를 쫙쫙쫙쫙 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때 알았네요, 저도. 네. 그래서 저 인덱스만큼 근데 117개나 있나요? 117개 점이었나요? 네, 그러네요. 117개 점에다가 이 인덱스를 그대로 해주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씩 빠지는 게 되죠. 근데 이거를 여러 개를 빼는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27개에서 여러 개를 뺀다. 즉 여기에 인덱스를 0부터 9 사이에 여러 개를 넣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저 인덱스를 조절하는 방법을 쓰면 어떨까? 여러 개. 지금 하나씩만 딱 뺐단 말이에요. 앞에 방법들은. 근데 여러 개를 빼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기다가 시리즈를 만들어야 되겠죠? 요거를 그대로 만드는데 27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0부터 그냥 27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7개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0에서 26까지의 값이 나오겠죠. 0에서 26까지의 값에서 우리가 이거를 마음대로 빼는 겁니다. 마음대로 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인덱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인덱스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빼지 컬 인덱스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이 27개 여기 이제 전체 27개가 있고 27개에서 27개를 어떻게 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뺀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거를 앞에 쓴 지터를 가지고 고민을 해볼게요. 지터를 하는 겁니다. 지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시드를 다르게 주는 거예요. 이 리스트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드를 몇 개를 주냐면 아까 몇 개였죠? 개수를 가지고 와야겠네요. 여기 랭스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처음에 여기 따갔던 거. 요 117개만큼의 숫자를 요 포인트 뿌렸듯이 아니면 거기서 재도 돼요. 여기서 내가 몇 개의 점에다 뿌릴 건지를 재서 그래서 요 117개만큼의 랜덤한 값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여기서 찾는 거죠. 117개 여기다 연결해야 되죠. 여기다가 값을 주고 뭐 저 값은 뭐 예를 들어서 1000개 정도 1000개 정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시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시드의 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를 바꾸면 1000개의 서로 다른 값이 나와요. 1000개의 서로 다른 값이 나오고 1000개의 시드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런데 그 1000개의 시드를 그래프트를 해서 주면 여기서 1000개의 시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저 값이 각 시리즈마다 각 칸마다 27개가 막 서로 섞이는 거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잠깐만요. 여기 우리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트림 아니고 파란 뷰어에서 보시면 처음에 27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시드를 117개 브랜치에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27개씩의 값들이 117개 브랜치에 딱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셔플이 돼가지고. 근데 그 셔플 되는 값이 첫 줄을 처음 27개만 딱 보시면 이렇게 값이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 시드를 바꾸면 내가 지 마음대로 바뀌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즉 117개 영역마다 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개를 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7개 버리면 되잖아요. 앞에서 버리든 뒤에서 버리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split tree list라는 걸 쓸게요. 그래서 내가 빼는 개수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20개만 빼겠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27개를 20개와 뒤에 7개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27개를 그대로 19번까지 잘라서 20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뒤에 거를 빼서 컬을 해도 되고 저는 리스트 아이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리스트 아이템으로 이 인덱스만큼 그대로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7개가 있고 여기다가 아이템을 탁 주면 이제 각 칸마다 각 칸마다 20개씩만 남은 거예요.
20개씩만 남은 뭐에 의해서 요 인덱스에 의해서 20개씩만 남은 아이디들이 만들어졌고 지금 보니까 모두 몇 개의 브랜치에 있어요? 네, 117개의 브랜치에 있습니다. 그 117개의 브랜치에다가 move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아까 뭐였냐면 117개의 벡터를 준 거거든요. 네, 그 117개의 벡터를 지금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언그룹은 안 했는데 아무튼 여기서 그래프트를 하고 난리 났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겠다. 네, 그래서 죽여놓고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뭐 금방 돼줬으면 좋겠다. 네, 멈췄어요. 제가 노래 한 곡 하고 있을게요. 네, 다행이다. 금방 됐어요. 된 건가? 살려줘. 네, 117개의 브랜치 안에 있던 지오메트리가 몇 개였지? 그 개수만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금방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멈추고 올까요? 네, 살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했는데 저장했나? 네, 저장 안 한 것 같은데 바꿀 걸 그랬나? 네, 이게 지금 연산을 계속 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꺼야 되는데 됐습니다. 7.8초 걸렸는데 디스플레이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고 그냥 잠깐 끄고 올게요. 네, 그래서 카피를 하실 때 끊고 오셔야 되는데 네, 이걸 죽이고 오는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 뭐냐면 요 지오메트리예요. 요 지오메트리의 요 모션만큼 늘려줄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지금 요거 이제 살리면 되겠죠? 117개의 브랜치였으니까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117개의 브랜치에 20개씩 있었는데 그 117개의 벡터 그 점만큼 옮긴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을 딱 보시면 디스플레이를 껐더니 이제 안 보이네요. 요게 이렇게 27개가 이렇게 쫙 뿌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물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커스텀 프리뷰 여기 했네요. 요거를 잠깐 죽이고, 네, 요거 여기다 넣고, 요거 잠깐 끄고 올게요. 네, 잠깐 끄고, 다른 것도 다 끄고, 프리뷰 끈 다음에, 짠! 하고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제가 20개씩 했거든요. 그래서, 랜덤하게 빠지는, 그러면 이제 각 줄에서 하나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음대로 빠지는 그런 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아까 여기서 스플릿하면 개수가 조절이 막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 뭐 몇 개 이런 식으로 생성하는 과정도 보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드를 바꿔주면 네, 시드를 바꿔주면 그때 다른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드를 조절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겹치는 부분 지금 여기서 가져왔던 애들 있잖아요. 이 부분만 따와서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하자면 익스트루드를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27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 그룹에서 실제로 바뀌는 이 숫자, 이 데이터만 조절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만 조절해서 각각의 칸에다가 쫙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나중에 이거 간단하게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적게 걸렸죠. 네, 적게 걸리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 수 있더라. 네,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더 변화를 많이 줬어요. 왜? 개수를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7개를 한 번에 조절할 수 있다. 네, 그럼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 한쪽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쫙 뿌려봤습니다. 이걸 딱 붙여가지고 전체 영상을 만들거나 이제는 뭘 할 수 있어요? 개수를 막 바꿀 수 있어요. 개수를 바꾸면서 10x10도 만들 수 있는 거죠. 10x10x10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준호 봤고요. 네, 그 다음에